안녕하세요.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오늘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를 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만 또 따로 잘라서 올릴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본방송에서 감사원에서 벌어진 최근 표적 감사 논란 이야기를 쭉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하다가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면 어쨌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비위 혐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맹탕 감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렇게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 까지 얘기하고 끝났어요. 사실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결국 기관장이거나 그 감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꽤 많은데요.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 조은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주심위원 검토 보고서 140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왜 문제가 있는가? 감사원은 우리가 그 이런 얘기를 좀 더 재미없는 얘기가 되지만은. 감사원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감사원은 원장과 5인에서 11인 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바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을 구성하는 주축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감사원법에도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바로 감사원을 구성하는 주축들인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감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감사원 주요 감사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사무처가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위원회에 올리면은 거기서 의결을 거쳐야 그게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럼 의결 안 거치고 네.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했다, 뭐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감사위원회에서 내용을 그 9가지였잖아요. 네. 9가지 비위 혐의 중에 6가지는 감사원 스스로 철회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징계할 사안이 안 된다고 인정을 한 거죠 스스로. 3가지를 올렸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도 2가지는 불문 결정을 하고 1가지 기관 주의만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까면은 감사원 뭐 한 거야. 그렇게 무슨 묵과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 누군가가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53쪽에 이르는 감사 보고서를 이 감사 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감사 보고서를 전자문서에 올리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려면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한 거잖아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도장 땅땅땅 찍은 대로 그거를 오픈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감사위원회를 오래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후 공개하기로 했는데 수정하면은 열람 전자문서에 올리기 전에 주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 되죠. 열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결제예요. 네. 그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결제를 받지 않고 패싱을 하고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에는 승인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나는 결제한 적 없다라고 그래서 내부 게시판에다 그 글을 쓴 거군요. 네, 그렇죠. 결제도 안 하고 패싱 당했다.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 최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지게 될 것이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큰 비위 제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막상 열심히 해보니까 뭐 비위 내용, 그러니까 제보 내용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마냥 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그 뭐예요? 제보를 착수하게 된 게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게 제보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가 좀 부실했다. 제보 자체부터. 그렇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잘 안 지킨다. 위원장이 바깥에 차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잘 믿기지 않는데 사실 뭐 복무 기강을 기관장부터 잘 지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좀 이제 출퇴근 시간 늦었다고 해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이것만으로 과연 감사를 했을까? 더 큰 뭔가가 정말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감사에 착수하면은 그냥 그만두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왜 장관급에 앉아 있나 나가라는 얘기를
뭐 권성동 의원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안 나가니까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갔고. 이거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랑 비슷하네요. 똑같이 갔습니다. 고발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네.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지금 수사 요청을 고발하지 않았죠.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고발을 하려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 요청은 그런 거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사실 우회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수사기관의 전위부대처럼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의 전위부대 같다.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수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저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사람들이 요새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옛날 검사 시절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실력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규 방송이 안 돼서 제가 취재한 과정에서 좀 뒷얘기를 공개를 하자면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잖아요. 과장이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래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별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뭐라도 더 찾아와 이렇게 된 거네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려면은 뭔가 찾아내라. 그래서 감사가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거예요. 감사를. 3차까지 갔는데도 결국 이렇게 빈손 감사, 맹탕 감사가 됐잖아요. 감사원에서 일하는 과장 좀 되면은 한 20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에 가면은 이런 타이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별명이 호랑이다, 타이거다. 별명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타이거 그러면 뭔가 좀 용맹하고 뭐 이런 걸로 좀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타이거라는 게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감사관의 5가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5가지 능력이 트레이닝의 T, 인투이션의 I, 직관의 로직의 L, 논리 에비던스의 E, 증거의 리저닝의 R 이래가지고 이게 타이거가 되는 거예요. 조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유병호 별동대다, 유병호 측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이거처럼 정말 감사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개월간 털었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요새 유병호 사무총장이 들어서고 나서 감사원 감사 실적을 물고기로 따져요. 고래급, 상어급, 고등어급, 피레미급, 민물새우급 이렇게 5가지. 민물새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아쿠아리움식 뭐 등급표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회의를 할 때 간부 회의를 할 때마다 고래를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제가 그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유병호 스타일의 감사, 유병호 그 사무총장이 책을 만든 게 있다 그래요. 강의도 하고 책도 만드는데 책 제목이 커피 노트라고 합니다. 커피 노트. 예. 네. 그럼 커피 마시면서 뭔가 껄쩍거린 건가 커피 노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커피 노트에 감사하는 방식 이런 게 돼 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 타이거들의 스타일이 누구를 잡는다. 타겟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전현희 감사위원장을 잡겠다.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좀 문제가 있겠네요. 특수부 검사들도 원래 그렇게 타겟팅을 하잖아요. 네. 옛날에 제가 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인 사정을 했거든요. 그때 특수부 검사들에게 배당된 것은 비위 혐의가 아니라 명단이었다고 그래요. 박철원, 뭐 엄삼탁 등등 이런 사람들의 명단만 주고 잡아내라고 했던 거예요. 털어라. 사람을 잡고 털어라.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를 잡는다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은 그 목표를 세웠으면은 어떤 수단, 어떤 수를 써서 그 사람을 잡는다. 이런 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거가 굉장히 민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실 그 감사원 관계자 그러니까 타이거는 고사하고 뭐 캣도 안 된다, 고양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저희 전해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책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사태에 대해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권영철 대기자는? 감사원장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게 최재해 감사원장이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네네. 복귀를 한 케이스지만은 근데 이런 잘못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자라면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라 하면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는 옷 벗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해창 감사원장 그 와이스 때 얘기를 했으니까 9개월밖에 안 했는데 대쪽이라는 이미지가 감사원장 시절에 생긴 거 아닙니까?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소신대로 하는 건데 네. 여기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뭐 그런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감사원법에는 독립하여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네. 그 원래 저희 주심위원 검토 보고서 요거 조은석 의원이 쓴 140쪽 분량 네. 요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대쪽 이미지는 이분한테 약간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어떠세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잘 아시지 않나요? 조은석 검사 감사위원은 안지가 뭐 한 25, 6년 넘었죠. 음. 오래됐고 특수부 검사로 꽤 알려졌는데 이분이 조선일보에서는 야당에서 추천했으니까 야당 때 임명이 됐으니까 야당 뭐 가까운 사람인 걸로 얘기를 하지만은 조은석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측근들을 집어넣고 했어요. 안희정도 구속시켰었고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이익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분이 한 역할 중에는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해경 1, 2, 3정장을 기소해서 결국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단서를 만든 분이 이분이기도 하고요. 소신껏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검사의 시각과 감사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네네. 시각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관행이라 그러는데 법에 어긋나는 관행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감사원 하는 거 보면은 특조국, 특별조사국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관행들인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의결을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위원들입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가 돼 있고 사무처는 여기를 사실은 실제 감사를 실시하지만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해서 보면은 이 사태가 왜 빚어졌는지 지금 감사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통위원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네. 모든 걸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고 들어가서 고발도 아니고 수사 요청 내지는 수사 자료 통보를 해서 검찰의 수사에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우회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영장 없이 자료를 받고 핸드폰도 받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영장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아. 검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비혐의가 있어서 법원이 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해서 핸드폰 제출 안 하면 얼마나 쪼겠습니까? 그게 그 압박감으로 상당히 다가오나 보죠. 고위공직자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도 영장 없이 들어가잖아요. 아.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 것도 박연차에 대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도 영장 없이 들어가서 뺏어온 자료를 가지고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우회적인 한 방법을 쓰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게 나중에 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논란이 꽤 되고 있고요. 이미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낸 것도 주신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한 거잖아요. 그 승인도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결국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원 내에서도 정치감사, 표적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왜 우리가 저 말을 들어야 되냐. 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쪽 편을 드는 사람들은 많아야 10% 안팎이라는 얘기 들릴 정도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특수통 출신들만 인사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조를 출입하고 있었죠. 네네. 검찰 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야 30% 안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를 안 지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는 위법한 수사여서 그냥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재판할 때 절차를 어기면은 무죄를 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원도 절차를 지키려면은 전현희 감사원장이 장관급 공직자잖아요. 그러면은 통지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그 권익에 통지한 내용은 복무 점검 등 뭐 복무 실태 조사 등이거든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통지도 안 했습니다. 의결도 안 거쳤고. 그럼 이게 다 불법이잖아요. 이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게 될지 이것도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장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뒷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정주 기자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